좀비 시리즈로 가는 걸로. 어, 그 자료를 좀 조사 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좀비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어, 좀비 영화의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 여태까지 좀비 영화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좀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처음에 좀비는 이제 부두교에서 나온 좀비고, 그 다음에 이제 느릿느릿 걷는 좀비, 느릿느릿하지만 그래도 물리면 이렇게 뭐 전염이 되는, 간염이 되는, 본인도 물리면 본인도 좀비가 되는. 그 느린 좀비는 제가 보기엔 좀비요에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나. 뭐 이제 전염되는 좀비, 그러니까 부두 좀비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1차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느린 좀비가 물어서 간염을 시키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게임이죠. 제가 보기에는 게임에서 너무 느려서 재미가 좀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공격력을 올려보자 싶어서 만든 게 슈퍼 좀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월드워 Z 나오는 그런 공격성이 높은 그런 좀비죠. 왜냐면 게임은, 영화는 좀비가 느릿느릿 걸어도 상관이 없는데 게임에서 느릿느릿 해버리면 다 이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력한 좀비가 있어야 됐던 거죠. 바이오 하자드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 그 되게 유명한 게임 있죠. 좀비 게임. 외국에는 좀비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 많으니까 뭐 그런 게임들에서 좀 더 강력한 좀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슈퍼 좀비 같고, 지금 이제 나온 게 이제 지능형 좀비. 지능형 좀비, 뭐 만약에 그 좀비가 간염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한테 간염이 될 테니까 별의별 스타일로 코로나 같이 별의별 스타일의 어떤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중에 또 좀비 바이러스의 어떤 내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면역력이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내성을 조금 가진 사람, 아니면 좀 더 속도가 느린 사람, 뭐 이게 퍼져나가는 게 좀 느린 사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좀비는 지능형 좀비, IQ가 높은 좀비. 그러니까 좀비는 IQ가 떨어진다, 단순하다,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설령 슈퍼 좀비라 하더라도 지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대세였는데 요즘 이제 슬슬 지능이 높은 좀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제 머리 좋고 똑똑한 좀비가 나오겠죠. 그 바이오 하자드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렉스터인가? 그 왜 바이오 하자드 5 보면 왜 끝판대장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약간 결국 좀비로 변하지만 약간 그 뭔가 스피드, 좀비의 어떤 슈퍼 좀비의 어떤 파워, 회복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똑똑한 친구, 뭐 그런 좀비로 이제 나중에는 진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좀비의 어떤 슈퍼 좀비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금 늘 나온 거는, 지금 반도나 부산행에 나온 거는, 부산행은 느린 좀비, 물론 뛰어오긴 하지만 약간 느린 좀비 같고, 반도가 약간 슈퍼 좀비화, 일부 좀비는 이제 슈퍼 좀비화 되어 있는 좀비인 거죠. 지능형 좀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한 슈퍼 좀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도는. 그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할 것 같냐고 예상을 해봤어요.
일단 방송을 하겠죠. 그 살아있다처럼 일단 언론을 통해서 지금 뭐 사태가 일어났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뭐 집에서 대기하시고 뭐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막 늘어나면 그죠? 112에는 전화가 112하고 119하고는 전화가 불통이 나겠죠. 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퍼질지 어떻게 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부처 일단 국방부는 대책 모일 거고 NSC 대책회의 같은 거 할 테고 그죠? 일단 벙커로 들어가겠죠. 일단 벙커로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하겠죠. 무슨 일인지 확인부터 하겠죠. CCTV로. 그리고 일단 707을 소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707을 불러서 일단 어느 한 구역 아니면 707 보고 벙커 짓기라고 하고 일단 뭐 수방사 서울 같으면 수방사가 있겠죠. 그 수방사한테 일단 제거를 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압을 하라고. 이거는 탱커로 잡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장갑차 일부 장갑차를 그 스트라이커 부대를 동원해서 아마 이렇게 싹 다니면서 쏠 것 같아요. 그 차가 낮으면 덮칠 테니까 우리 그 60 트럭 있죠. 큰 트럭. 그 뭐지? 그 이렇게 오대기를 타고 다니는 거. 그런 트럭에 병사들을 실어서 물리면 안 되니까 병사들을 실어서 약간 위에서 밑으로 보듯이 사격을 하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나? 그리고 일단 무조건 문 닫고 있으라 그럴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이제 그 집집마다 남아있는 좀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거하러 다니겠죠. 건물 같은 데 있는 좀비들. 그죠? 그런 사람들 하나 한국은 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총을 소지를 못하기 때문에 총을 가진 군대가 와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산행 정도로 막 전국에 다 퍼진다 그러면 이렇게 유인을 하겠죠. 물론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죠? 소리에 민감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으면 그죠? 크게 이렇게 그 반도에 보고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불빛하고 소리에 민감하니까 유인을 해서 뭐 기관총으로 쏘든지 그죠? 아니면 저격으로 쏘든지 28일 후 같은 영화가 보면 건물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헬기 타고 가면서 근데 헬기 타고 가면서 쏘는 헬기 타고 이렇게 그 군인들을 높은 건물 옥상 한 2, 30층 정도 되는 건물 옥상에 띄엄띄엄 이렇게 떨고 놓고 탄약하고 총알 좀 넉넉해 해가지고 떨궈 놓고 거기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 저격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유인을 해서 그죠? 만약 차 같은 걸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리를 막 내고 반짝반짝하는 소리를 막 해가지고 좀비가 달려들게 해놓고 거기다가 기관총을 쏘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못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서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바로 비상 걸릴 테고 그죠? 왜냐하면 한국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잖아. 훈련이 항상 되어 있는 나라잖아. 예비군도 있고. 그렇게 막 그 일부러 뭐 싸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뭔가 싶고 구경한다든지 자기 집에서 문만 걸어 잠그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크게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우리 특공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좀비라는 확신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장갑차 지금 가장 좋은 건 장갑차를 이렇게 큰 도로로 좀비가 나오게끔 소리를 막 내가지고 좀비가
덤비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큰 장갑차, 힘 좋은 장갑차에다가, 그죠? 이렇게 그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죠. 큰 도로에. 거기서 좀비를 다 그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 건물 같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총을 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제거를 할 수 있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산행에 보면 군인들이 전부 물렸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후방은 아마 탄약 분출이 늦지 않을까. 전방이 그 상황이 발생하면 실탄을 지급하는 게 전방이 아무래도 빠르죠. 전방은 탄약고가 다 있으니까. 후방에는 아마 실탄을 분출을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사격 명령을 해야 되죠. 근데 민간인을 상대로 사격 명령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확실하게 좀비라는 게 확인이 돼야 사격을 하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사격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데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죠.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일단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비행기들은 그 왜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왜 미군 부대 그 자기 대사관 사람들하고 데리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죠. 그걸로 그 백두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거고. 그리고 배에 이렇게 사람들 태울 테고, 그죠? 서울 같으면 인천항으로 가서 그 제주도 가는 여객선을 타려고 하겠죠. 어쨌든 바다 쪽에 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테니까 배를 타려고 하겠죠. 경상남북도는 포항이나 부산 쪽으로, 전라도는 뭐 저쪽 서해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유람선이나 배 같은 거 타고 그쪽으로 빠지려고 하겠죠. 그게 가장 그 충청도 사람이 문제예요. 그죠? 충청북도 분들이 강원도 분들하고 충청북도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죠? 꽉 막혀 있으니까. 그죠? 대전 쪽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꽉 막혀 있어가지고 강원도 쪽도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쪽 분들이 조금 고생을 할 거예요. 그죠? 바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산이 있고 바다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가려면 만약에 좀비를 피해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차 타고 빨리 가면 1시간 정도 만약에 막히면 한 2시간 정도면 부산은 가긴 가요. 경주로 가도 되고 포항으로 가도 되고 부산에 어차피 항구가 크게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어쨌든 대구는 이렇게 설령 좀비가 창궐을 한다 해도 어쨌든 빠져나갈 방법은 있어요. 그죠? 빠져나갈 방법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전방에 좀비가 간다면 전방에 그 지뢰 묻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아마 지뢰 밟고 이거 존버만 해도 그러니까 부대 내에 좀비가 못 들어오게 막 다 경비 쓰고 막 이런 것만 해도 그 전방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뢰 밟고 죽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 전방에 또 화력이 좋잖아요. 그죠? 전방에 화력이 좋기 때문에 되게 커요. 그리고 사격을 또 되게 잘하니까 무기 기관총 같은 것도 화력도 좋고 유탄도 있고 뭐 각종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육군 소총 부대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해야죠. 팔이나 이런데 못 물게 뭐 이렇게 호일 같은 거라도 뭐가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감아야죠. 그죠? 손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물어도 이렇게 안 물리는 두꺼운 걸로 그런 걸로 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착검도 해야 되고, 그죠?
군인은 그렇게 많이 죽을 거. 근데 부산행에 보면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죠? 군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죠? 명령을 좀 늦게 내렸던지, 그죠? 어, 아무튼 제가 좀비 지금 슈퍼좀비급에 사용된 약물 같은 거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어떤 약품을 쓰면 이렇게 될까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월드워 Z에도 나오는데 광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물잖아요. 사람을 자꾸 무는 게 뭐 어떤 병이 있을까? 그거는 광견병밖에 없죠. 어, 우리가 광견병 그 소리는 미친 개죠, 그죠? 미친 개는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 미친 개는 먹는 게 약이라고. 광견병 밖에는 없어. 근데 광견병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더군요. 물리면 100% 죽는다고 그러던데. 둘 중에 하나래요. 죽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광견병이 상당히 무섭더군요. 죽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광견병하고 불화수소. 불화수소 죽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약간 흡입했을 때,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을 정도로 흡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치듯이 약간 흡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양이 작을 때 불화수소 올라오면 열이 이렇게 확 올라오죠. 머리 쪽으로. 본인이 이렇게 몸이 그러고 상하죠. 피부 같은 게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피부가 이렇게 녹아내리죠. 불화수소 하면. 왜냐하면 이게 피부에 닿으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죠. 그래서 이 좀비들 보면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불화수소.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광견병을 이렇게 연결을 붙여버린다든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나가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염이 돼야 되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그런 가벼운 바이러스는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물어야지 전염이 되니까 광견병이 훨씬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기침한다고 좀비 바이러스가 옮겨지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그 약간 에이즈급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이 돼야 그 전염이 되는 에이즈급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안 죽는 걸로 봐서 에이즈도 보면 금방 안 죽죠. 한참 있다 죽죠. 바로 이렇게 즉사하지 않잖아요. 몇 년 살잖아요, 그죠?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약성 환각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물로 보인다든지, 뭐 자기가 이렇게 동물인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지. 실제로 미국에는 마약을 먹고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종종 한두 명 정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어떤 맹수나 야수인 걸로 착각이 되는 그런, 거기에 플러스 이제 광견병까지 합쳐지면 사람을 이렇게 뜯어먹겠죠, 그죠? 이 사람 좀비들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자기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물어서 이렇게 뭐랄까 새롭게 전염을 시켜서 자기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안 물고. 월드 제트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병든 사람은 안 문다는 거.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한 숙주를 찾아서 계속 바이러스를 옮김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맹독성 농약 같은 거. 맹독성 농약 같은 걸 먹으면 뭐 지금 국내에 파는 농약은 한 5%짜리예요. 5%짜리 농약인데 그 일종의 고엽제 같은 거죠. 식물을 다 죽여버리는 고엽제 같은 건데 그걸 이제 5% 정도 넣고 희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5%짜리 말고 100%짜리 100%짜리 농약 같은 걸 그런 거 이렇게 이걸 동시에 다 한꺼번에 한 게 좀비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 그 슈퍼 좀비는 아마 마약성 스테로이드계 마약성 환각제를 먹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내는 걸로 봤을 때 마약성 환각제가 아닌가. 그 총을 맞아도 바로 또 덤벼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약성 슈퍼 좀비급에서는 마약성 환각제가 아닌가. 이 좀비 상태, 지금 이 분장 상태, 이 좀비의 어떤 분장 상태로 봤을 때, 기구 현상, 우리 열기구 있죠, 열기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약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이런 이 사지에 있는, 피와 혈이라 그러죠. 피와 혈이 원래는 정상이면 이 다리에 있어야 되죠. 다리, 팔, 얼굴, 머리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머리하고 몸통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면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고 어딘가에 피가 나고 살이 썩죠, 그죠? 일시적으로 태양인이 병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광견병 같은 증상, 환각증, 이 상태가 되면 굳이 마약을 하지 않아도 환각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좀비들이 몸을 막 뒤틀면서 왜 일어나는 현상 있죠. 몸을 이렇게 막 꺾으면서 일어나는 현상. 그거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등 근육에, 등 쪽의 근육, 그러니까 온 다리, 팔에 피가 다 몸쪽에 쏠리면 이 등 근육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업 많이 한 것처럼 팔굽혀펴기 많이 한 것처럼 이 등쪽 근육이 부풀어 올라가면서 등쪽이 몰랑몰랑 해야지 이렇게 몸이 수그러지는데 등쪽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꽉 차버리니까 등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취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총알을 맞고 떨어져 나가도 기어가는 피가 안 나오는 거죠. 피가 이쪽에 다 쏠려 있으니까 이쪽에 흐르는 피의 양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가버리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피가 흐르지 않게 해놓은 상태에서 칼로 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봉합을 해버리죠, 수술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취한 상태 같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길게 가면 어떻게 되냐? 간이 상하죠. 일종의 독극물 같은 게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몸이 느려지죠. 느릿느릿. 그죠? 처음에 좀비는 몸이 이렇게 느려지죠. 느릿느릿 걷죠. 중력이 힘드니까. 근데 요즘은 외국에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헬스 해가지고 뭐 몇백 킬로씩 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체중의 한 두세 배를 드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좀비가 되면 자기 몸의 두세 배를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뛰어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운동선수 태음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오히려 이 상태가 더 빠른 거예요. 왜 빠르냐 하면 뛰어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거든요. 이 사람들은 워낙 이쪽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올라가도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몸이 되게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운동 많이 하고 막 마라톤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느낌, 컨디션이 되게 컨디션을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빨리 달리는 좀비들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소음인이나 태음인. 그 간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 상태가 계속 가면 괴사가 이렇게 생기죠. 피가 이렇게 온몸을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괴사가 생기죠.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왜냐면 꽉 차 있으니까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여기도 같은 데 보면 손발이 하얗고 얼굴만 붉죠. 얼굴만 벌겋고 손발은 하얗고 그래요. 그죠? 그 좀비 현재 이 좀비는 좀 말이 좀비지 생각 무기에 의한 어떤 인간 병기? 인간 병기라고 봐야죠. 좀비가 아니라. 근데 생긴 게 좀비 같으니까 좀비라고 하는 거지. 생각 무기에 의한 인간 병기가 된 거죠. 그죠? 일단 내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게 막 염증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왜냐면 그 췌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간도 되게 무리가 오고 심장에도 되게 무리가 오고 뭐 그래요. 이 상태가 되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어차피 내버려둬도 죽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달려드는 건 살려달라고 뛰어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말은 안 나오는데 본인을 살려달라고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약을 달라고 구해달라고 물려고 오는 그러니까 뭐 안 구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화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 열받네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치료제 같은 게 없어서 자기한테 못 나아주면 그냥 너도 같이 죽어라 이러고 물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안 참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면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면 뭐 이해도 해주고 참아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상태가 되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광견병하고도 아마 유사한 그런 아마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건물 이제 2층이에요. 그죠? 건물 2층이고 누가 이렇게 하면 유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한 명 들어오면서 유인을 하면 좀비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바리케이트 같은 거 하나 쳐놓고 바리케이트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좀비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좀비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쳐놓고 여기서 총을 쏴줘야 돼요. 기관총 같은 거. 왜냐하면 시끄럽게 해야 이쪽으로 들어올 테니까. 그죠? 계속 모이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못 모으면 못 넘어오게 계속 총을 쏘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황금 이렇게 쌓이겠죠. 사람이. 그러면 2층에서 창문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죽이면 한 명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것보다 근데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야 되지만 숫자가 너무 많을 때 사람이 뭐 서울 같으면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잡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번에 이제 지하철에 이어 이거 이제 두 번째 좀비를 많이 잡는 방법. 그죠? 여기 소주병에다가 화염병 해가지고 던지면 이렇게 한금 모여 있겠죠. 그죠? 그럼 총소리 나면 한금 모여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도 좀비는 계속 들어올 테니까 많이 잡겠죠. 그죠? 이 골목이 길면 길수록 효과적이겠죠. 그죠? 길면 길수록 효과적이겠죠. 아무튼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비 한국 좀비 저는 원래 좀비는 약간 B급 영화라고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 감독들이 B급 좀비 영화를 한 B 플러스급으로 만들지는 않았나. A급이라고 좀 A급은 월드워 Z 정도가 되겠죠. A급까지는 아니라도 한 B풀 정도로는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재밌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뱀파이어 좀비 뭐 그 뭐죠 또 뭐 있었죠 늑대인간 이런 건 재밌어요. 외국 귀신이긴 하지만 근데 한국 귀신은 물리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갈리는 게 동양은
빙의가 된다든지 무당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컨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를 굉장히 높이 사고, 그리고 서양은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이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좀비가 됐든 뱀파이어가 됐든 늑대인간이 됐든 빙의가 되거나 이런 건 잘 안 믿는 거죠. 어떤 그런 것만 봐도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귀신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것도 좀 다르지 않나, 세계관이 좀 다르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을 것 같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좀비, 무조건 총 쏘고 잡고 그렇기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게, 그죠? 좀 더 그럴듯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요렇게, 그죠? 그렇게 영화를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설령, 허구인지 알죠? 허구인지는 알지만, 좀 더 이렇게 그럴듯한데, 뭐, 이렇게 포장을 좀, 그죠? 잘해서 좀 더 그럴듯한데,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